이제 기압과 날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압은 공기 압력이에요. 압력은 힘인데 힘이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힘겨루기를 할 때 유체와 유체, 즉 뭐 공기나 물과 물 같은 애들은 단순히 그냥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압력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이거죠. 자, 일단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유리컵에서 이렇게 물을 담고 뒤집어서 종이를 대면 이 친구가 안 쏟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대기압들 때문입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도 엄연히 입자고 질량이 있고 서로 충돌하다 보니 압력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렇게 떠받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만약에 굉장히 커진다고 한번 보세요. 이 물컵이 한 1m까지 커진다고 한번 보면 물을 가득 채운 이 물컵을 이렇게 뒤집어 엎었을 때 얘가 이렇게 밀려 내려올까? 물속으로 밀려 내려오질 않아요. 자, 여기서 얘가 내려오지 못한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바로 이 물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물 바깥에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이 물을 누르고 있다 이거예요. 즉, 공기 압력이 이 물기둥보다 훨씬 지금 크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보고 이제 토리첼리는 어떻게 하냐면 물보다 훨씬 더 무거운 액체를 가져와서 얘를 한번 실험을 해가지고 실제 몇 센치 정도 될까 알아봤더니 다행히 성공을 하죠. 수은 기둥을 한 1m 먼저 세웠는데 처음에 1m 세웠던 수은 기둥이 쭉쭉쭉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언제 멈추더라? 76cm에서 멈추더라. 자, 무슨 소리냐? 이 수은기둥 76cm에 해당하는 압력이 바로 이 대기압과 똑같아졌다라는 거죠. 요 사이에는 사실 수은기둥을 이렇게 떠받치는 압력 B가 있고 그 B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작용을 해요. 재밌는 게 뭔가 한 유체에다가 스펀지 같은 걸로 누르잖아요. 그럼 그 압력이 여기에서 떠받쳐지는 압력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똑같이 떠받쳐져. 압력이 신기하죠? 여기 한 곳만 눌러도 다른 곳이 다 똑같이 떠받쳐집니다. 그걸 파스칼이 이야기했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막 무거운 차도 올리고 그런답니다. 유압장치에. 네. 자, 어쨌든 결론은 뭐야? 수은 76cm에 해당하는 기둥과 뭐가 같다? 공기의 압력이 같더라. 근데 이때 이 기둥이 기울어져도 얇아도 두꺼워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압력이라는 거는요, 단위 면적당 힘이거든요. 면적당 힘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친구가 이 면적이 2A라고 해볼게요. 거기에 해당하는 힘이 2F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는 얘가 면적이 A면 F잖아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압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기울어져도 여러분 아시죠? 편행사변이요. 여기 있는 거 직사각형이랑 똑같잖아요. 밑넓이랑 높이만 따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 기둥의 모양이 상관이 없다. 다만 높이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높이가 만약에 낮아졌다.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바깥쪽에 있는 어떤 공기 압력이 떨어졌다는 거야. 얘가 만약에 높다. 오, 이 공기가 얘를 떠받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높이 있으면 공기 압력도 높은 거고 낮으면 공기 압력도 낮아진다. 센티미터 HG 기억하셔야 되죠?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가 높이하고 기압의 관계가 요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이게 반비례 아니거든요. 요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요렇게 이걸 기하급수적으로 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 끝. 자, 이제 여기에서 기압을 이야기하고 그 기압차 때문에 생기는 현상을 얘기할 건데 그렇게 만약에 어느 한 곳은 공기가 차가워지고 어느 한 곳은 뜨거워져서 기압이 높거나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공기는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람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바람은 이렇게 위로 가는 거 바람이라 하지 않아요. 아래로 내려오는 거 안 해요. 바람이라고 안 하고 어떤 것만 바람이라 한다? 이렇게 지표면에 나란하게 부는 것만 바람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게 바람이 부는데 우리나라 그 해안가에서는 하루 종일 해력풍이 불어요. 왜냐? 이 해안가의 육지는 굉장히 비열이 작아요.
열 배우셨죠? 2학년 때 바다는 비열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햇볕을 받더라도 이 친구가 훨씬 더 쉽게 뜨거워져요. 얘는 천천히 뜨거워져요. 온도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에는 공기가 많이 올라가고 여기는 저기압, 여기는 고기압이 형성돼요. 그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오게 되죠.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이거를 서쪽으로 간다 해서 서풍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서풍 아니고요.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오면은 이걸 서풍이라고 해요. 요게 서풍입니다. 자, 서풍 그려볼게요. 동풍 그려볼게요. 남풍입니다. 북풍입니다, 여러분. 바람 방향은 불어오는 바람을 불어오는 곳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해풍, 육풍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단. 우리나라 주변에 4개의 기단이 있는데 이 기단은 뭐냐면 어떤 습도나 기온이 그 땅의 성질과 비슷해진 공기 덩어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반도라고 하잖아요. 반도는 삼면이 바다고 저 위쪽이 대륙이죠. 대륙 쪽인데 좀 위에 있잖아요. 곧 어, 북쪽이잖아요. 춥죠. 그래서 낮고 또 건조하고. 그리고 반면에 요 아래쪽은 덥고 또 바다 쪽이니까 습하고 그런 기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질을 가진 기단들이 4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어떨 때는 시베리아가 강력해질 때, 어떨 때는 북태평양이 강력해질 때, 어떨 때는 얘네 둘이 서로 비슷해서 세력이 비슷하니까 이 양쯔강 기단 같이 이렇게 옆에서 오는 친구가 좀 더 큰 특징을 나타낼 때도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공기가 서로 다른, 성질이 다른 기단이 만나면 그 만난 기단끼리 어떤 경계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섞일 수가 없어. 너무 성질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게 경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경계면이 전선면이고 전선면보다 더 중요한 게 전선이에요. 이 전선이 지표면과 만나는 전선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그 선. 근데 이 전선을 중심으로 날씨가 확확 바뀐다는 얘기지. 그리고 전선에는 한랭, 온난, 회색전선, 정체전선 4가지가 있는데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은 쉽게 말하면 한랭전선은 뒤에서 차가운 거, 앞에선 뜨거운 거 있을 때 그렇게 만나는 전선이고 그렇게 만나다 보면 차가운 전선이 이거 지금 빨갛게 하니까 헷갈리시겠어요. 그렇게 만나다 보면 이 전선이 차가운 게 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빠른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아주 급격하게 파고들기 때문에 따뜻한 게 굉장히 급한 속으로 튕겨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군형이 생기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반대로 따뜻한 공기가 뒤에 있고 찬 공기가 앞에 가고 있을 때는 따뜻한 공기가 비교적 천천히 이 찬 공기를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전선면이 완만하고 이렇게 넓은 층으로 구름이 생기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만약에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가 보시면 전선이 얘는 빠르고 얘는 느리잖아요. 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와서 이렇게 합쳐지겠죠? 합쳐지면 찬 공기는 다 아래로 그리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면서 전선이 이제 사라지게 돼요. 그걸 이제 폐색 전선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정체전선은 두 기단이 한 곳에 오래오래 머물게 되는데 서로 너무너무 성질이 비슷하니까, 아니, 성질은 다른데 세력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머무르는 거. 이때는 반대로 그려주셔야 돼요. 서로 비슷한 세력이 반대 방향에서부터 온 거고, 저 회색전선은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저렇게 생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면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소나기성 비가 내리는 거 저군형이라 그렇고요. 그리고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에서도 이렇게 해서 경계가 생겼다가 그게 조금 오래 지속된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달무리가 생기면 이 달무리나 햇무리는 하늘에 있는 얼음알갱이 때문에 이렇게 빛이 막 얼음거리고 굴절되는 건데 얘네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털층구름을 주로 뿌리는 온난전선 앞쪽에 있기 때문에 달무리가 생기면 비가 온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온난전선 아까 기억나시죠? 이렇게 온난전선이 약간 그 구름들이 약간 털층 구름이 있어요. 털층 구름이 있고 그때 이제 여기가 달이나 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털층 구름을 지나서 온 우리들은 여기가 온난전선 앞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무리를 보면 이 온난전선이 이제 지나가서 그 다음 날에는 어떻게 된다? 어, 네. 아, 털층구름이 온난전선 앞쪽에 생기기 때문에, 아, 이렇게 보면 이게 약간 이 전선이 아직은 여기까지 오진 않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냥 여기에 있고, 아직은, 요 앞에 있고,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비가 오게 된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일기도 이 어떤 날씨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보시면 아까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기압이라는 게 76cm Hg가 수온기둥 76cm에 해당하는 압력이고 이게 1기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는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해서 파스칼 이름을 붙여서도 말해요. 그러니까 그 파스칼 단위로 표시한 게 얘네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지금 기압이거든요. 기압이 좀 높아. 그거는 주변보다 좀 높으면 고기압이라고 하는 거고, 뭐 1기압보다 높아서 고기압이 아닙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높으면 고기압이에요. 그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기압고를 알 수가 있고, 기압을 가지고 저기압과 고기압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온대저기압도 잘 배우셨나요? 이렇게 지금 한랭전선, 온난전선이 만났는데 이게 저기압이 생기면서 찬 공기, 뜨거운 공기, 찬 공기가 막 몰려올 수 있잖아요. 근데 몰려올 때 저기압에서는 이렇게 직선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온답니다. 네. 왜냐하면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코리훌리의 힘이라고 해가지고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그렇게 돌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방향이 어때요? 이게 북서예요. 이게 남서고 이게 남동이죠. 그래서 요 저기압 주변에 생긴 어떤 바람의 위치가 어떻게 된다? 북서, 남서, 남동 이렇게 형성이 된다. 지금 급하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한번 푸시다가 또 질문이 있으면 남겨주세요.